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3강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fx가 최고차항 개수를 줬네요. 그때 f0은 5고 그 다음에 세수를 대입했을 때 동일한 a 값이 나온대요. 그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fx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를 줬으니까 이 x 세제곱으로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항의 개수는 모르죠. 선생님이 b,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bx제곱, 그 다음에 c, b를 이용해서 fx를 표현해 볼게요. 그때 F0이 5래요. F0이 5.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X항이 다 사라지니까 D가 나오네요. 그래서 D는 얼마다? 5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다시 정리해서 2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5가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 수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온대요. 그럼 f-1만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b, 여기 마이너스 c 플러스 5가 나와요. 이 값도 a. 그 다음에 1의 값도 대입하면 bc에 관한 식으로 나와서 얘도 a. 그 다음에 2의 값도 대입하면 bc에 관한 식이 이제 a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지수. A, B, C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조건식도 몇 개 나와요? 네, 식도 3개 나오네요. 식 3개, 그 미지수와 관련된 조건식 3개. 그러면 A, B, C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산 많은 거 싫어한다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풀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일단 이 방법을 지우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쉬운 2차식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2차식.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식 fx가 있죠. 그럼 gx로 해볼게요. 얘는 2차식 gx에서 지금 g1이 지금 g2와 같고 이 값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때 gx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1과 2를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인수로 누굴 갖고 있어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해야 된다? 그쵸? 1과 부호가 다른 애가 뒤에 x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만족하려면 그쵸? 얘 2와 다른 부호 x 뒤에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 2를 대입했을 때 그 0이 되는 인수예요. 근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래요. 그럼 앞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식 hx에서 h1, h2가 같고 이 값이 4래요. 자, 그때 우리 hx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최고차항이 3이고 물론 아까처럼 3x제곱 플러스 우리가 아까 방법대로 미지수 ax 플러스 b 해서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하지만 이 방법보단 좀 더 간편한 거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은 그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 0이 아닌 수일 때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를 풀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1과 2를 대입했을 때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동일한 수가. 그래서 기준을 0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1과 2가 나왔을 때 동일한 수가 나오도록 일단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온 인수 갖고 오고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온 인수 동일하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3이었죠. 앞에다 쓰고 자, 그 다음에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지금 0이죠. 2 대입해도 0이죠. 근데 우린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1 대입하든 2 대입하든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냥 4를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0이라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또 바꿔볼게요. 4가 아니라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일단 1과 2를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는 인수를 갖다 놓고 최고차항 붙여놓고 뒤에 마이너스 1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그 다음에 f 알파, f 베타를 대입했을 때 k를 만족하는 2차식 fx를 구할 때 2차식 fx는 정리하면 일단 동일하게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x-알파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x-베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a래요. 그러면 앞에 a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이죠. k가 0이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돼요. 근데 뒤에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 k를 더해주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을 확장해서 친구들이 3차 시기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친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은 이 문제에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fx 개수가 2고 최고차항 개수가 2래요. 그리고 0이 오고 얘 세수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온대요. 세수를 대입했을 때 동일한 수가 나온다. 일단 0이 되도록 이 수들을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도록 인수를 가지고 와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 x 플러스 1 부호가 다른 애를 가지고 오면 되죠. x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 대입해도 2 대입해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얼마?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0이면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a가 0이 아니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뒤에 얼마를 더해준다? a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이용 안 한 조건이 딱 보이죠? 뭘 이용하면 돼요? 그쵸? f0이 5인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0을 대입해 볼게요. f0을 대입해서 f0은 2 곱하기 0 더하기 1, 0 빼기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a. 자, 그래서 f0이 지금 5라고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a는 1 곱하기 1은 곱하나 만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얼마예요? 그쵸,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에 2 곱하니까 4. a는 얼마가 나온다? 네, 1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얘는 당연히 3차식, 4차식, 5차식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무조건 3차식으로 정리해서 외우지 말고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이거 무조건 외워야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x세제곱 빼기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요 시계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오메가 100, 오메가 9에서 다 100제곱 하는 건가요? 네,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뭘 찾는 거다? 네, 규칙, 패턴을 찾는 거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 문제, 시험 문제 낸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우린 더 어려운 문제도 풀었었죠. 그래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서 이 오메가 100제곱일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지금 오메가예요. 그쵸? 그러면 한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는 거 조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죠. 1은 1의 세제곱.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두 항 곱해서 쓰고 1의 제곱.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1학년 첫 번째 단원
정리해서 공부해 둬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x는 1 나오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허근이 나올 때는 무조건, 그쵸? 켤레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근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허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방금 대입한 것처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을 만족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예요? 오메가 101제곱과 오메가 100제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그러면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지금 얘 임으로 우리가 오메가 100제곱을 세제곱과 관련시켜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제곱을 100번 전까지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3으로 1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3까지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 나와? 1이 나오죠. 그래서 99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1개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오메가에서 얘는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럼 오메가 101제곱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101도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누면 33번 들어가고 일단 오메가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그래서 오메가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오메가 101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 자, 근데 이 값이 지금 상수로 나왔어요. 수로. 그래서 이때 오메가 더하기 1과 오메가 제곱의 관계를 봤더니, 그쵸. 두 번째 조건이 보이네요. 오메가 더하기 1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오메가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네, 오메가 제곱. 물론 얘를 1 플러스 오메가의 형태로 바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두 항을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오메가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네요. 치환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네, 오메가. 자, 0이 아니었으니까 약분되죠.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100승, 101승, 뭐 2020승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규칙을 찾아라.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줘라. 100번 다 제곱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치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보통 치환밖에 없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치환을 하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인수가 생겨야겠죠. 그냥 얘를 가지고 치환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 항만 치환을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그 방정식을 풀 때 공통인수가 생기게끔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1차식의 곱이죠. 그래서 두 항씩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최대한 생기도록 우리가 항을 묶어줄 거예요. 그럼 보면 지금 개수들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 있어요. 자, 두 개씩 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묶으면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여기도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왜 더했냐? 두 항을 곱했을 때 중간항은 이 상수항의 합이 되겠죠. 그 x항의 개수가.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중간항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8, 그 다음 곱해서 7.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을 인수분해 할 때도 곱해서 7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로 찾잖아요. 마찬가지죠.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
자, 그래서 x제곱 중간항 2개 더해서 그 다음에 성수항 곱해서 자, 이렇게 식을 써준다면 지금 뭐가 보이나요? 네, 여기 공통인수가 보이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를 선생님이 치환을 해줄게요. 자,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아는 이제 뭐가 나와요? x에 관한 네,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2차식은 문제를 풀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중간항 써주고 곱해서 상수항 써주면 105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x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줘요. 곱해서 120 더해서 20이 되는 거. 10하고 10이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0, x 플러스 12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1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8x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된다. x 자리에 지금 대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식이니까 근이 4개가 나오겠어요. 허근까지 모두 포함해서.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 모든 실근의 합이래요. 모든 근의 합이 아니라 여기에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모든 실근의 합이에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근을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우리 근의 합, 실근의 합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쵸? 근각에서의 관계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판별식으로 간단하게 실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판별식에서 실근이 존재할 조건 뭐였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기는 우리 둘 다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 그러면 마이너스 D, 아니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얘는 16 빼기 10이니까 6. 양수 나오네요. 얘는 더 12가 더 크니까 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뭐가 나와요? 양수. 그럼 둘 다 실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8 나오고요. 자, 여기 두 실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그쵸? B. 동일하게 8 나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8에서 얼마? 16이 답이다. 네. 이렇게 해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실근, 모든 근이 아니라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는 식에서의 합만 계산해줘야 된다. 만약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그러면 요 근을 제외한 여기의 근, 합만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 답을 대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답이 있을 확률이 높은 번호는 뒷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을 먼저 찾아보면 2를 대입하면 0 나오고 4 빼기 3. 0이 1보다 크다. 틀렸죠. 그 다음에 3 대입해보면 1. 4 빼기 4. 1이 0보다 크다. 답은 5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인수가 0을 만족하는 그 x값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x-1을 0으로 만드는 애 누구예요? 그쵸? 2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아이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때 부등식을 풀어줬어요.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누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절대값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겠죠. 자, 절대값 a의 뜻은 뭘까요? 절대값의 뜻
원점으로부터 지금 A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그냥 만약에 거리가 5다, A가 5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5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2m라는 말 없죠. 그쵸? 2m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양수에 붙어도 되고 음수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큰 쪽에 주로 붙여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범위를 나눈다라고 했어요. 범위를 나눈다. 어떻게? 네, 이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대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대로 나오고 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용어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까먹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절대값 x-1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절대값 x-2. 지금 a 자리에 x-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나눈다고? x-2 안에 있는 값을 전체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줄 거예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그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때 x의 범위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리고 이때의 범위는 x는 2보다 작은 범위가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 나왔을 때 그 인수들이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인수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범위를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뉘고 얘도 x가 2보다 작은 경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범위를 나누죠.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식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안 그어볼게요 아직. 그리고 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등식 전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안에서 해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겹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세워서 그 안에 부등식 영역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만약에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마이너스 1과 2. 그러면 작은 쪽에 부호를 주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큰 쪽에 붙이고 얘도 작은 쪽, 그 다음에 큰 쪽. 이런 식으로 범위를 찾아주면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다 세우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제 부등식의 해를 찾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렇게 범위를 쓰고 부등식을 먼저 써놓으세요. 이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그때 만족하는 해가 무엇이 되는지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냐?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확인하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범위를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누구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여기 음수 나오죠? 그럼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서 식을 나타내줬으니까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5에서 2 이항에서 빼주면 3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답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범위가 어디였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당하는 그 영역을 찾아줘야 돼. 이 범위가 만족하는 영역.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작은 범위 있네요. 공통 범위 누구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되네요. 첫 번째 해. 자, 이거 첫 번째 해고.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범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요. 자, 부등식 먼저 써놓고 일단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애 갖고 오세요. 누가 제일 간단하겠어요? 자, 0이 제일 간단하겠죠. 뭐 1도 마찬가지고 0을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0 대입하면 여기는 1이죠. 1이니까 양수네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봤더니 지금 x항이 사라지네요? 2가 3보다 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해는 없다. 여기에 해는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x가 이번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동일하게 부등식 써주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누구 갖고 오면 돼요? 보통 경계선 아래에 있는 거를 갖고 오면 헷갈릴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막 0을 2 대입하면 0이다 해서 0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등호가 성립하는 아이를 가지고 오지 말고 좀 큰 아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아이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3 대입하면 1이죠? 그럼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3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풀어주면 자, 마이너스 x 2항 하니까 2x 그 다음에 3에서 2 이항이 오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게 해가 아니라 일단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줘야 된다. 2보다 지금 크거나 같대요. 그때 얘는 더 크네요. 2분의 5보다 크다. 공통범위 2분의 5보다 크다가 바로 해가 되겠네요. x가 2분의 5보다 크다. x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게 공통범위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 얘와 얘의 또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애,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애,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애가 모두 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답은 그쵸? 5번 3밖에 없죠. 해당하는 x는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 범위를 나눠서 꼭 기억해둬야 하는 거죠. 절대값은 우리가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을 찾으래요. 보기들을 쭉 살펴봤더니 1번, 2번, 3번은 인수분해가 좌변이 가능하고요. 4번, 5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간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죠. x-1, x-3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했어요.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니까 사이사이다. 기억이 나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과연 어떻게 구해야 되고 해가 없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다 원리를 설명하고 아마 마지막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구구단처럼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그 원리는 2차 방정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았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차 부등식을 어떤 관점으로 또 봐야 되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관점을 바꿔서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의 보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3번의 보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좌변을 2차 함수로 우리가 바꿔줬었고, 얘를 2차 방정식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부동호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죠. y는 0, 얘는 x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x축을 그려줬을 때, 이 그래프 개형이 어디 위치에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죠. 그쵸? 근데 우리 얘를 아주 완전 제곱식으로 하지 말고 이 x축에 나올 수 있는 x축과의 위치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종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요. 무조건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x축과의 위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으로 봤을 때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1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 x축과 이차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았냐면 바로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y와 같다고 놓죠? 자,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실근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바로 가능하죠. 바로 얘 교점 해가 2개 나오고 그 1하고 3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1하고 3이 x축과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 이 의미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완전 제곱식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교점을 찾으면 바로 우리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해서 꼭 그 대칭축의 위치로 그래프 개형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만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싶은데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 뭐 있었죠? 그쵸, 이제 기억이 나야죠. 판별식 D의 부호였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도 2개였고 D가 0이면 중근을 갖기 때문에 교점이 1개였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합원을 갖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교점을 찾아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x축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고요. 만약에 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 D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풀이 꿀팁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일단 뭘 활용해라? 네,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활용해라.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풀이 인수분해해서 이제 부등식 풀이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그땐 뭘 찾아라? 그쵸. 여기가 중요한 거죠. 판별식 D의 부호를 확인하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인수분해 형태는 다 이렇게 정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였어. 유리수 범위, 얘가 지금 분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불가능할 때는 일단 그 판별식 D의 부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보다 크고 0인 거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0일 때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리수 범위 안에서 완전 제곱식 되는 형태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불가능할 형태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D가 보통 0보다 작은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붕 뜨는 경우, 해가 교점이 없는 경우인데 D가 0보다 클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호를 확인해 봐야 돼요.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수의 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을 활용해야 돼. 근의 공식 사용해서 여기 있는 그 경계점을 찾아서 근을 찾아줘야 돼요. 그죠? 얘는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교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점이 0개다. 자, 무슨 말이냐. 요 내용을 일단 잘 숙지해 두시고 얘를 가지고 7번 문제 보기에 적용시켜서 풀어볼게요.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일단 가장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되는 거. 좌변이 이렇게 우리가 이 참수 만들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바로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려서 풀이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판별식 뒤에 부호를 확인해라. 근데 되게 아마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안 나와서 바로 우리가 X축과의 관계로 부등식을 풀 수 있는데 D가 0보다 클 경우가 나오긴 해요. 이거는 교과서 문제에도 있었어요. 교과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때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이 경계선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경계값을 찾아서.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인수분해 가능하면 바로 풀이. 인수분해 해서 그래프 그려서 풀이하고, 불가능하면 판별식 뒤에 부호를 확인한다. 자, 지우고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얘를 이차함수로 바꿔요. 그리고 먼저 인수분해 가능한지 안 한지 보세요. 인수분해 가능해요? 가능하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바로 x축 그려주고, 얘가 0 되는 값, 얘가 지금 y는 0이죠? 0 되는 값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 찍어주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줍니다.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얘가 지금 x축이에요. x축. x축이라고 생각하세요. y는 0이니까. 얘랑 같은 거는 2분의 3이고, 얘보다 큰 쪽은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에 점들이 있냐, 그래프가 지금 해당이 되느냐, 지금 다 어때요? 다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 2분의 3도 해당하고 나머지 그래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지금 X축 아랫부분이 해가 없죠. 그쵸? 자, 일단 두 번째, 어떻게 풀이하는지 알겠죠? 두 번째 적용해 볼게요.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 나갔다. 일단 좌변에 있는 걸 함수로 만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얘도 지금 완전 제곱식 되죠. 1은 1의 제곱이니까 9는 3의 제곱, 3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요. 그 다음에 x축 그려줘요.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값 찍어주고 3분의 1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등식 영역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0 되는 거, x축과 만나는 거 일단 3분의 1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 x축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점만 해당하니까 답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윗부분은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y값이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0보다 큰 범위고 얘는 0보다 작은 범위예요. 지금 0보다 작은 범위 물어봤는데 없죠. 그렇죠? 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해당하는 i를 찾기 위해서 좌변을 이차함수로 만들고 인수분해 되죠. 아까 연습했듯이 인수분해 되고, 그러면 저 인수분해한 식이 0 되는 게 x축과의 교점이 되겠죠. 1과 3.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교점을 지나겠죠. 근데 x축을 기준으로 보니까 x축과의 교점부터 시작해서 0보다 작으니까 어디예요? 그쵸, 바로 여기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1과 3 사이이면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5번이 여기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4번 볼게요. 4번,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일단 함수로 만들어주고요.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 D를 구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8. 음수네요. 그러면 X축 여기 있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이 없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있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에서? 없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입니다. 해가 없는 부분. 그쵸? 자, 이제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5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이차함수로 만들어주고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판별식 D를 쓰려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를 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판별식 D 쓸 수 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1 빼기 8 마이너스 7 마찬가지로 음수 나오네요. 그러면 x축 있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어때요? 그래프 개형 붕 뜨지. 그쵸? 교점이 없으니까 붕 뜨죠? 근데 이때는 지금 0보다 크대요. y값이 0보다 큰 거, x축 위에 있는 부분 다 어디예요? 네, 여기죠. 얘는 그래프가 다 해당하네.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내용도 교과서에 다 정리를 했고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1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정수 a의 최대값은, 자, 이 문제는 방금 우리가 2차 부등식 풀었던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 개념을 정리해보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모두 성립한다. 이런 형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차 부등식을 풀이할 때 우리가 아까 해가 없을 수도 있었고 뭐 범위로 나올 때도 있었고 모든 실수로 나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17번 문제에서 했던 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플러스 6.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정수 a의 최대값은, 방금 풀이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서 내용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정수 a의 최대값은, 방금 배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말만 바꿔 한 거예요.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결국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에서 좌변을 함수로 두고 또 얘는 x축이죠.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거나 y값이 또는 x축과 만나야 된다. 근데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고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17번에 맨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듯이 나올 수 있는 그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면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교점이 2개인 경우 이렇게 1개인 경우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교점이 2개, 1개 없는 경우. 근데 우리 x축 위에 모든 실수가 다 존재해야 돼. 해가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아랫부분에 해가 있는 게 있죠. 얘.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 해당하는 애가 아니라 발레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얘는 0보다 모든 애가 0일 때도 있고 크죠. 다. 0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해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 아까 뭘 찾았어요? 교점의 개수는 결국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결국 실근의 개수, 교점이 지금 2개, 1개, 0개였고 얘는 결국 실근의 개수와 같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 판별식 D였죠. 판별식 D의 보호가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이고 0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차식 안에 있는 A의 범위를 찾아줘야지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줄 수 있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유형은 아주 자주 나와서 선생님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떤 유형이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얘가 성립할 조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A를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 큰 부분이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X축이 있고 크거나 같을 조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괜찮아요. 한 점을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붕 뜬 경우. D가 지금 0이고 D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성립할 조건은 바로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등호가 없는 문제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성립할 조건.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성립해야 돼요. 지금 등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X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그래프가 붕 떠 있어야 돼요. 그쵸? 얘가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모든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얘를 만족하는 조건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D가 0보다 작다. 물론 짝수 판별식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조건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요 내용. 그리고 당연히 원리. 아까 2차 부등식 풀이했던 그 원리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내용을 까먹었을 때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2차 부등식의 근이 모든 실수여야 한다. 그러면 자, X축이 있을 때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 중근을 갖거나 붕 떠 있어야 된다. D가 0이거나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실근이 없어야 된다.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 근데 판별식 D가 나올 때는 항상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구해볼게요.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사용하면 좀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자, B-제곱이니까 B-2로 나눈 I 마이너스 2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죠? C가 이 자리. 자,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2로 나눠주고요. 자,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기계적으로 외웠죠? 2, 1, 3,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여기 붙어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2a-3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얘가 0 되는 값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최대값 누구예요? A는 1이 되겠죠. 최대값.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부등식 풀이를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17번하고 18번 문제를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